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 지은이는 발타사르 그라시안.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예수의 신부로 25세의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세상과 인간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통찰력과 풍부한 지성을 바탕으로 설교자로서 큰 명성을 얻었다. 1642년 책 재능의 기술을 선보였고 그로부터 5년 뒤 이 책의 내용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한 개정판 사람을 얻는 지혜를 내놓았다. 훗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견되는 불후의 명저이자 그의 대표작으로 칭해지는 이 책은 쇼펜하우어와 니체, 처칠 등 현대사의 결정적 인물들 사이에서 인생의 지침서로 일컬어지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직접 스페인어를 배워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극찬했을 만큼 그의 철학 곳곳에서 발타사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니체 역시 이보다 날카롭고 명쾌한 인생 처세서는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발타사르의 가르침을 평생의 지침서로 삼았다.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스스로 이득을 봤다고 여기도록 하라. 나에게 좋은 게 상대에게도 좋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쪽이 얼마만큼 이득을 받는지를 애매하게 만들므로써 상대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약점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우위를 차지할 때도 있다. 언제나 분별력을 유지하되 지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편이 좋다. 타인의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고 그 해악이 내게 닥쳐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말라.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 가지라. 현명한 자일수록 타인의 호의 없이 살아가기에 인생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 내게 호의를 품은 사람은 결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은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라.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일 것.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이해할 수 없거나 손에 넣기 어려운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 어리석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자신도 같은 부류가 될 운명이다. 더 나쁜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평판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너무 많이 베풀지 말라.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 고마운 마음이 큰 부담이 되면 친구는 떠나거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빚진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생각을 전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인은 아무도 당신의 나쁜 성격을 고쳐주지 않는다. 스스로 조율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항상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할 것. 지식보다 인맥이다. 무언가 얻을 게 있는 사람이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사귀라.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고결한 자를 가까이 하고 허세로 행동하는 사람을 피한다.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말한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면 후광 덕분에 자신까지 빛나 보인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자. 자신의 결점과 반대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즐기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성격이 불같다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삼라만상은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양극단이 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지켜야 할 신뢰도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행동을 같이 하자. 대개의 사람은 신뢰를 얻기 위해 행동을 바로잡는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관리의 미덕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기꺼이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모든 현자의 말을 행할 때 그 노력으로 스스로도 현자가 된다. 총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사소한 일에 욱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격도 더욱 고집스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피하자. 고집이 센 사람보다 차라리 가벼운 사람이 낫다. 섬기는 상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지위가 높아서라는 이유로 상대의 단점을 눈감아서는 안 된다. 또 그의 결점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어리석음에는 눈감아주지만 누군가 그것을 흉내내면 쉽게 비웃기 때문이다.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사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남의 실수를 일일이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귀를 꽉 막고 산다. 그중 가장 나쁜 부류는 본인은 무엇 하나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의 노력을 무시하고 욕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친구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조화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자.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즐거울 때 더욱 즐거워지고 슬플 때 슬픔이 희미해진다. 친구는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가져다주고 역경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라. 불운한 자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멀어져라. 불운은 무분별한 본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전염될 수도 있다. 총명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곁에 머물러라. 행운은 틀림없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 책을 공부하듯 사람도 찬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겉모습을 활용하라. 외모는 타인의 선의를 쉬이 얻는 계기가 된다. 외모도 재주와 같아서 갈고 닦을 수 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내 편으로 만들라.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 누구에게든 무조건 고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고 저마다 결점도 있으며 변명을 하기도 한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누구를 대할 때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을 사귈 때는 주의하라. 이들은 마치 조금만 스쳐도 바로 상처받는 눈동자와 같다. 이런 사람을 동요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자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한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되 즉각 반박하는 것은 삼가라. 상대의 입장에서 잠시 생각하자.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깎아내린다. 사람을 싫어하는 짓은 그만두자. 증오는 자신의 진가를 떨어뜨릴 뿐이다. 위대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태도는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증오는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린다. 진정한 애정은 대부분은 완전히 노력에 달려있다. 남을 위해 행동하자. 그러면 당신에게도 누군가가 좋은 행동을 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남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라. 중요한 일은 언제나 먼저 시작하고 그 외의 일은 그 다음에 처리하라. 천천히 서두르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전부 가르쳐주지는 마라.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면 존경이나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나서지 마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이용당하고 혹사당할 뿐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역시 곤란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다.
한 분야에서 뛰어나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재능 발휘는 삼가라. 등불은 빨리 빛날수록 빨리 꺼진다.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때론 무지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안다. 세상 물정에 귀를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면 된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상책이다. 가끔 철면피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맡은 것 그 이상을 하라.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가 높든 낮든 자신이 맡은 역할 이상을 해내고자 하는 열의가 필요하다. 한 덩이의 구름이 거대한 태양을 가린다. 누구나 약점 때문에 고민한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율리우스 시저를 보라. 월계수관을 쓰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외모를 잘 커버하지 않았는가. 적극적으로 흥정에 나서라.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흥정의 세계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속지 않거나 비웃음 당하지 않을 정도의 흥정의 감각만은 반드시 익혀둘 것.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도구를 트집 잡는 사람은 대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가능한 한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라. 부하나 조수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한 일에 대한 비난이나 호평 또한 당신에게로 향한다.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나를 도울 사람은 신중히 뽑아라.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룻밤은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 나중에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언제나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숙고하라. 항상 앞을 내다보라. 이 둘이야말로 인생의 자유를 준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보라. 무의미하게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핵심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말만 앞서고 핵심을 피해가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고 주의를 집중하라. 상사의 체면을 세워줘라. 상사를 대놓고 이기는 것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보물을 숨기듯이 자신의 강점도 숨기도록 하라.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일 뿐이다. 남의 나쁜 행동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고 몰인정하게 여길 것이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흠 있는 모든 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거리를 유지하면 단점을 숨길 수 있지만 거리낌이 없는 관계에서는 모두 들키고 만다. 윗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자주 교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편이 좋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만은 반드시 피하라.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는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차가운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도도한 자는 현명하지 못하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난 체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언짢은 얼굴이나 자만심을 내보이지 않아야 한다. 교만한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운명에 기대어 살기보다는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자. 지혜를 갖추는 게 가장 큰 행운이며 지혜가 없음이 가장 큰 불운이다. 자신의 견해가 옳더라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마라. 당신의 고집에 질려버린 타인은 결국 당신을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다. 사람은 다채로운 재능을 지닐수록 매력적이다.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감각을 연마하라. 떠날 때를 알고 당당하게 물러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당히 물러나라. 너무 엉뚱하게 행동하지 마라. 진정으로 분별 있는 사람은 항상 태도가 변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변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매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의견에도 일관성이 없다. 가까이 하지 말 것. 그 사람의 운도 바람처럼 빨리 변할 테니. 잊히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떠나라. 꽃이 피어있는 동안 물러나야 한다. 살아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죽은 자로 인식되어선 안 된다. 조련사는 경주에서 이기고 있는 동안 말을 은퇴시키고 미인은 미모가 사라지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다. 익숙한 곳을 떠나라. 높은 지위에 오르면 고향 사람들은 질투심 많은 새엄마처럼 당신의 재능을 시기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더 큰 활약을 위해선 머무는 장소를 옮기는 게 좋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을 소중히 여긴다. 촌뜨기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상식이 요령보다 훨씬 중요하다. 상식을 따르면 칭찬받지는 못해도 결국 현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용기는 마음에 꼭 필요한 요소다. 체력이 육체에 꼭 필요한 것과 같다. 아무리 똑똑해도 용기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꺾이지 말아야 한다. 하찮은 일에 과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 매사에 태연한 태도로 임하라. 중요도가 낮은 일은 내버려 두면 된다. 현명한 사람은 거의 모든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말 것. 자신의 기분만 상한다. 먼저 전체 상황부터 이해하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언제나 확실한 쪽을 택하라.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위험을 무릅쓴다면 그 끝에 불운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 동안에 겨울에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 두는 것이 좋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라. 매사에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항상 시선을 남에게 두고 있다. 차라리 자신을 직시하라. 존경과 명성을 드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때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최고의 천부적 재능조차도 반복적으로 자세히 살피다 보면 매력을 잃는다. 보이지 않으면
그리움은 더욱 쌓이는 법이다. 칼날을 잡으면 다치지만 칼집을 잡으면 안전하다. 적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적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책 잡힐 만한 일을 삼가고 모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인내는 열정보다 많은 일을 한다. 한 줌의 인내가 한 말의 두뇌보다 가치 있다.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를 내려면 반드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운은 끊어내자. 운을 알아내는 일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운은 대처할 수 있지만 날씨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조심하면 운의 형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용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운을 끌어당기지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운이 피해간다. 운이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면 갈 길을 바꾸어 더 나쁜 상황을 피하자. 언제나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면 하찮은 일로 돌려받지 말라. 이 도움의 연줄은 긴급한 순간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언젠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조심성을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격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감정이 강하게 흔들릴 때도 균형을 유지한다. 자제하는 마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악의 재앙이나 끔찍한 상황이 펼쳐져도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행동은 언제든 멈춰도 된다. 오히려 포기가 빠를수록 좋다. 지혜가 쌓일수록 무지한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관대함은 중요한 미덕이다.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라도 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으면 결국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주변 사람의 결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도 견디지 못한다.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재물은 그저 재물일 뿐이다. 호사스러운 물건을 드러내고 허영심을 품을수록 진실했던 친구 사이에도 악의를 품는 일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게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게 고통이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젊을 때 편안함만 찾는다면 인생 후반에는 비참해진다. 고생은 행복을 위한 준비와 같다. 극단을 경계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 정도를 넘어서면 악이 되는 법이다. 양동이에 피가 섞일 때까지 소 젖을 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빛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광채를 잃는다. 정신력, 지성, 운 등 모든 면에서 때때로 자신을 새롭게 재점검하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지혜가 힘을 이긴다. 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머리를 써라. 용감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척하면 된다. 잘 지는 것도 지혜의 일부다.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실행하라. 시간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너무 엄격한 규칙을 세우지는 말라. 당신이 만든 규칙이 당신을 올가맬 수 있다. 현명한 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혜의 별을 따라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 진흙으로 탁해진 연못도 조용히 두면 맑아진다. 혼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목숨 걸고 결점을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고난 기질조차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바꿀 수 있다. 애써서 되지 않는 일이란 없다. 배부름보다 배고픔을 선택하라. 감미로운 것일수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보기보다 아직 남아있을 때 남겨두라. 갈망과 욕구는 완전히 충족해선 안 된다. 포식하면 기쁨의 질은 떨어진다. 우둔함의 정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어리석은 자로 부르는 것이다. 진정한 현자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자다.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는 것도 씁쓸한 일이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는 더욱 어리석다. 만약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면 무지한 자라는 증거다. 가난하고 평범한 자신에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자리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지 마라. 신중한 태도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정한 사항도 다시 검토하는 능력을 말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판단이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언가를 부탁받았을 때도 신중히 생각한 후 판단해야 결과적으로 부탁한 사람도 훨씬 고마워할 것이다.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도 상처를 덜 주기 위해 판단을 조금 미루는 것이 좋다. 누군가는 즐기고 누군가는 절망한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누군가는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기뻐한다.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가능한 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 누군가는 당신이 이성을 잃어버리길 기다린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억제가 필수적이다. 목숨까지 걸면서 남을 돕지 마라. 어려울 때 자신의 짐을 타인에게 짊어지게 하려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면 거들떠도 안 볼 사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냉정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받지 못할 근심은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마음을 세심히 살피라. 내면을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비건하지 않도록 의식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이다. 지식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용기 없는 지식은 힘이 없다. 용기만 있다면 지식은 당신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운명은 예기치 못한 순간 당신을 시험한다. 운명은 우리가 부주의할 때 엄격한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태만하지 마라. 미루기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성취할 수 있다.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이루고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의존하는 것은 빚을 지는 일이다.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려 하겠지만 당신 자신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잘 아는 이가 가장 큰 적이 된다. 친구와 헤어져야 할 때는 가능한 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쉽게 내버려 두어라. 천천히, 차분하게 물러나는 편이 좋다. 아무리 긴 밤이어도 반드시 해는 뜬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많이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 책도 분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책은 정신을 단련시키는 것이지 무게로 근력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이 중요하다. 사람의 본질도 무게로 측정할 수 없다. 의식적으로 기억을 단련하라.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만을 기억하고 기쁜 일에 의식을 집중하라. 기억의 사용법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인간이 위대한지는 오로지 선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재물이나 부로 판단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고 죽은 후에도 잊히지 않는 자는 선한 사람뿐이다. 좋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라. 인생은 서로를 지탱하며 완성하는 것이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친구에게 둘러싸여 사는 편이 낫다. 날마다 우정을 찾아 헤매자. 우정의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친구를 늘려라.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불행해진다.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열정과 호기심이 필요하다. 너무 만족하는 태도는 불운으로 이어진다. 욕망이 사라지면 걱정이 시작된다. 도를 넘지 않는 쾌활함은 강점이다. 약간의 유머는 때때로 정말 필요하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약간의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꿀 능력을 기르자. 쾌활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한다. 자신에게 엄격하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부여하는 행동 잣대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한다면
타인의 충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태도는 결코 자신에게 좋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평정심을 잃고 있을 때 차분한 모습을 유지한다면 누가 봐도 멋져 보일 것이다. 발끈할 때마다 당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어떤 불쾌한 일에도 긍정적인 면은 있는 법이다. 결점을 찾아다니는 대신 어떤 일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쪽이 행복할 것이다. 아무리 불운하더라도 그 속에서 한 가지 빛나는 행운을 찾아보자. 잘 관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다면 항상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머물 것이다. 또 사람이나 무력에 휘둘리지 않고 둘 다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본질을 통찰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갈고 닦으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숨은 진실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다. 신중한 사람들은 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남의 말을 믿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거짓말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숨어 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자리를 피하라. 말다툼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평온하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통제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 보이는 모든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행동만큼 헛된 일은 없다. 텅 빈 내면은 금세 탄로난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외모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항상 내면에 두자. 어리석은 사람이 경솔한 행동을 한다. 중요한 순간에는 성급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전망을 관찰하거나 정찰하며 시기를 엿본다. 때론 무모하고 부주의한 사람도 운이 좋으면 성공하지만 대부분은 잘 되지 않는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신중하게 나아가자. 필요에 떠밀려 큰일을 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익사할 상황에서는 수영하게 된다. 용기는 필요한 때에야 비로소 발휘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상시 상상도 못했던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위기는 명성을 얻을 기회다. 사람은 도전을 통해 위대해진다. 신념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정치인들은 정의를 외치겠지만 결국 배신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념을 지켜라.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태도를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며 타인을 배신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향한다. 상대로 하여금 내가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여기게 하고 그 사이에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노려라. 이 전략은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조용히 전진하자.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묻어난다. 옷차림처럼 대화도 너무 딱딱하지 않은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친구 사이라면 이러해도 괜찮다. 그러나 경의를 표할 때는 그 자리에 예의범절이나 규칙에 맞춰야 한다. 거기서 통용되는 말투에 주목해 적용하자. 말투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사려 깊은 사람이 언변이 좋은 사람보다 언제나 선호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조차도 학자들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동료가 경고하는데 파멸의 길로 뛰어드는 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친구들에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들이 주저함 없이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때 부탁하라. 기분이 좋을 때는 인심도 좋은 법이다.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부탁하기 이전에 친절하게 대하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비난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에는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딘가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에는 그 가치가 있겠지,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잠자코 있으라. 상대를 움직이는 강한 욕망을 알게 되면 그의 생각을 바꾸는 열쇠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성자가 드물고 많은 사람이 저속하다. 상대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공략할 지점이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이기도 하다. 비밀을 말하지도 듣지도 마라. 상대에게 비밀을 말하고 나면 그 상대에게 좌지우지 당하게 된다. 그런 긴장 속에서 친구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말수가 적으면 비난도 적다.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겸손함은 신성한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입 때문에 실패한다. 아는 것만 말하라. 그러면 지식이 풍부하다는 칭찬은 듣지 못해도 정확하다는 평가는 들을 수 있다. 타인의 나쁜 면을 자주 비웃는 사람이 있고 되도록 좋은 면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면을 칭찬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원하는 이가 많아져 되도록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조만간 주위의 사람들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대화 자리에 없는 상대를 욕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다.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 진실이라면 부드럽게 말하라. 예의 바르게, 약간은 과거화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는 때때로 진실을 왜곡하는 선택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변명하지 마라. 설령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말이다. 자신을 포장하는 태도도 그만둘 것.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라. 침묵해야 할 때를 알라. 의도를 숨기고 수수께끼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긴장시키도록 하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일을 낱낱이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인 일은
일찌감치 거절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의 바른 말투를 익힐 필요가 있다. 때때로 정중한 거절이 섣부른 동의보다 낫다. 다만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거절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라. 부드러운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 거친 말은 마음을 찌른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 적조차도 태도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다. 일이 커지기 전에 웃으며 넘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얼굴과 여유로운 태도로 모면하는 기술을 익히자. 화제를 바꾸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의견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조차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할 리가 없다. 과장된 표현은 거짓말과 같다. 사람이나 사물을 과하게 칭찬하면 기대치가 높아진다. 절제된 표현을 신중하게 고른 뒤 입 밖에 내야 한다. 간결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할 뿐 아니라 좋은 일은 더욱 좋아지고 나쁜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전달된다. 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긴다.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 공손한 말씨를 통해 이어진다. 대립하는 상대에게도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면 대담한 인물로 평가된다. 예의를 조금만 신경 쓰면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진다. 참신한 의견을 말하고 두려움 없이 반박하라. 항상 동의만 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다. 말할 때마다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듣는 사람은 귀찬을 따름이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올바른 계획은 똑똑함을 드러내며 바르게 실행하는 태도는 성실함을 증명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행동은 생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비열하게 이기지는 마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규칙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사람들을 부정하게 이용하지 마라. 평판을 떨어뜨릴 뿐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존경은 참을성 있게 노력할 때 얻는 것이다. 진가를 발휘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존경을 얻자.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태도는 존경받을 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뿐이다. 심지어 한나라의 왕도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통해 추앙받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사리 분별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대개 선입견이 섞여 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경계하며 들어야 한다. 정보의 출처에 유의하자. 자신을 완성하라.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 매일 조금씩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끝내 자신을 완성 지점에 올려놓지 못한다. 어떤 이는 뒤늦게 성숙하기도 한다.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말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 읽어드렸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두 번째는 번역이 참 매끄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도 번역들이 참 아쉬운 책들이 많은데 그럴 때 대놓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출판사에서 많이 서운해하시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책인데 번역이 이상해서 내용이 어렵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쉽죠. 그런데 오늘 소개한 이 책은 번역이 참 매끄럽고 제목도 아주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는 SIM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도 선생님께서 항상 착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는 참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착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것, 그리고 착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현명함이 없을 땐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착하다는 것은 말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따르면 착하다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착함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어리석음과 한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삶을 왕성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 이 세상에도 유익함을 끼치기 위함이지요. 역사적으로 봐도 착한 사람이 인류에 크게 기여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선하고 현명한 사람만이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켰죠.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현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어질 현자와 밝을 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는 선하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는 눈이 밝아 정확하게 통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질 현자는 선함과 착함을 내면에 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밝을 명자는 어둡지 않다는 뜻인데 어둡다는 것은 무지와 무명, 즉 어리석고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컴컴한 길을 걸어간다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한 달빛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한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붓다도 고통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명은 밝지 않음, 즉 어둡고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과 세상과 삶에 대한 생각이나 주관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지식이
내 삶을 지켜주고 빛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현명한 사람, 즉 선하되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내면의 관념과 생각들이 너무나 영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렬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임의 장벽을 넘어서서 나의 진실한 모습, 나의 진정한 상태를 보려면 지금의 나 자신과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죠. 저는 3년째 명상과 마음 경영을 공부하고 있지만 나를 보는 행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보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내가 나를 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눈밝은 스승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처럼 한 생각 일어나도 그것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거기 머물지 않고 또 거기에 묶이지도 않은 채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 그것을 제가 배우는 SIM 마음 경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 이성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어떠한 것에도 머물거나 묶이거나 매이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초월적 이성을 세우는 훈련 또한 전혀 지루하지 않고 늘 흥미진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과 마음 경영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명상의 대국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지난 100년간 이 땅에서 발생했던 이 3가지 거대한 불운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100년에는 분명 우리나라의 정신이 살아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K-정신, K-명상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그냥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이는 악기를 배우거나 예술 활동에 몰입하기도 하죠. 저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명상과 마음 경영은 나를 가꾸는 아주 훌륭한 활동이기도 하고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전망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여가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명상과 마음 경영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 공부의 장점은 공부하는 도중에도 즐겁고 유익하며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고 현명하게 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명상과 마음 경영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SIM 명상센터는 다음 달이면 가평군 청평면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곳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더 건강하고 현명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